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3월 21일 돈이 빛나는 밤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나서 날씨가 또 갑자기 쌀쌀해지네요. 꽃샘추위가 막바지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막바지 꽃샘추위 잘 견디시면 따뜻한 봄날이 또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주식시장에도 따뜻한 봄날이 오려나요? 저희들이 예상했던,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제 차곡차곡 맞아 들어가고 있는데, 전체적인 시장 상황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2184.88로 전일 대비 0.36%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좀 빠졌네요. 네, 743.52로 전일 대비 0.83%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시장 전체적인 상황과 뒤쪽에 종목 진단이 있는데요. 좋은 말씀 해주실 성투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졌습니다. 비가 오고 나서. 네. 마지막 꽃샘추위라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진짜 마지막일 것 같아요. 네.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네요. 더 이상 안 추웠으면 좋겠네요. 진짜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이번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주식시장도 오늘 이제 코스피 시장이 강하게 이제 상승 마감이 되었는데, 장 초반에 굉장히 또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네네네. 초반에 네네. 많이 올랐죠. 네, 그 아무래도 이게 이제 미국의 기존 금리 동결인데 네. 이게 완전히 쭉 가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완전히 순한 완전 강한 매에서 아주 온순한 비둘기로 파월 의장이 완전 바뀌어버린 듯한 상황인데요. 이게 완전 생각보다 너무 세게 나오긴 했어요. 예상보다 너무 센 것 같아요. 네. 원래 시장 예상은 이제 그냥 금리를 이제 한 번 정도로 낮추자. 올해 두 번 하기로 했으니까. 네네네. 요걸 한 번 정도 좀 낮추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조금 천천히 보자. 그 다음에 네. 결과는 금리 동결. 네. 이런 식이었고, 시장에서 이제 투자자들이 원하는 것은 다 필요 없고 그냥 금리 인하시켜줘라 뭐 이런 부분이었는데, 네네네. 뭐 일단 시장 투자자들이 원하는 방향까지는 가진 못했어요. 그렇지만은, 이번에 파월 의장이 얘기한 거는 올해는 금리 인상 없다. 네. 네. 일단은 뭐 완전히 시장보다는 더 좋은 모습이 나온 거고요. 네네네네. 거기에다 플러스로다가 내년도에까지 합쳤을 때 금리 인상 한 번. 한 번. 네. 근데 우와. 지금 3월이잖아요. 네. 근데 내년까지 금리 인상 한 번밖에 안 한다고 그러면은 사실 이거는 굉장히 널널해지는 거죠. 완전 진짜 프레시네요. 네, 네. 여기에다가 지금 그 자산 축소 프로그램도 9월 달에 종료시키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시장의 유동성이 계속적으로 풍부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될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이 부분은 사실상 경기 부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연준이 정말 네네. 트럼프한테 많이 뒤지 않았나 이 생각을 좀 해보고요. 확실하게, 네. 확실하게 좀 뭔가, 네. 뭐, 이렇게 트럼프가 뭐 파월 의장 해임하겠다고 뭐 그 협박도 하고 그랬으니까. 네네네. 네. 아무래도 좀 눈치를 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네. 뭐, 연준 입장에서도 고민이 좀 있었으리라 생각하는데 약간 좀 너무 의외지 않나 싶어요. 그냥 경기 성장률이 좀 둔화됐다고 하지만은 일단 무역 분쟁만 해소가 되면 이 부분은 점점 좋아지게 될 테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뭐 그 금리에 대한 이런 내용들도 사실은 어느 정도 좀 올라줘야지 미국 쪽으로 자금이 좀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이게 약간 네. 약간 상반된 시각이 또 있는 게 왜 이렇게 갑자기 너무 이렇게 예상했던 것보다 더 완화를 많이 시키냐. 그렇죠. 이게 너무 좀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인 면을 또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만약에 금리를 인상시키지 않고 이제 동결시켜 버린다면 네네. 외부에서 바라보는 미국 시장을 바라보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쭈? 더 이상 수익이 안 나오겠네? 그렇죠. 네. 지금 수익이 고점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금리가 그렇죠. 오르면 네. 국제금리가 올릴 리가 없거든요. 네네.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어제 국제금리 좀 떨어지는 모습이 좀 나타났는데 네.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나는 게 됩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 이머징 마켓이 안 좋았던 상태에서 미국 증시가 그래도 9월달, 10월달까지 계속 올라갔던 이유가 네. 이 부분 때문이죠. 금리 인상 계속 해주면서 네. 국제금리 상승하면서 투자가 초우량 기업인데 수익이 더 많이 나네? 이런 식으로 지금 들어갔었던 부분인데 네. 이 자금이 지금 싹 빠져나오게 생겼어요. 네. 그래서 싹 빠져나와서 이머징 마켓에 들어가게 생겼어서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아요. 네, 우리 입장에서 뭐 나쁜 일은 아닌데 미국 시장이 상당히 침체를 좀 겪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놓여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금리 동결이라는 부분이 미국 시장에게는 무조건 좋은 소식만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는 거죠. 네. 일단 뭐 반대급부로 신흥시장에서는 좋아질 만한 그런 여건들이 마련되는데 어떻게 보면 세계 최대 시장이 미국 시장에 좀 이렇게 위축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또 마련되기 때문에 마냥 좋게는 볼 수가 없네요. 그렇죠. 이제 네네. 금리 동결에 대한 부분들은 뭐 이머징 마켓 쪽에서 요즘에 브라질이 또 그렇게 신났다면서요. 네네네네 맞습니다. 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의미가 부여되게 될 텐데 네. 미국 입장에서는 일단 자금의 어떤 정체 국면을 좀 보여주게 되니까 이 부분이 네. 좀 부담스럽겠죠. 근데 요거를 또 이제
생각해보면 미국이 만약 그래가지고 주가가 상승하지 못한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또 분위기가 또 침울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맞아요. 뭐 적당한 게 일단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이거 조금 과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얘기는 바꿔질 수 있는 거니까 네, 일단은 그래도 뭐 일단 상반기 안에는 금리 인상 없다. 그다음에 네네. 금리 인상 있더라도 올 하반기 이후나 내년 초쯤 돼야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면 그래도 여유가 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뭐 이렇게 부정적인 전망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굳이 뭐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원했던 대로 그런 정도로 가고 있고 어차피 그런 것들이 신흥시장에 어차피 더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성격이 있으니까 있는 그대로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자, 오늘 뭐 시장을 강하게 견인했던 두 가지 이제 우리 시총 상위주 1, 2위 종목이 있는데요. 바로 종목 진단으로 넘어가 볼 건데, 네. 이게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오늘 급등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장중에 근 5%까지 갔고, 네. 하이닉스도 지금 7% 이상 급등하면서 지금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이게 뭐 경쟁사인 미국의, 뭐죠? 마이크론이 감산 소식이 네네. 있었다고 하죠? 이게 이제 생산하는 부분에서의 어떤 수요가 자꾸 줄어드니까 네네. 이제 판매량이 계속 줄어들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만들수록 재고가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서 이제 주가를 조금 그 생산량을 좀 줄이는 그런 네네. 모습을 좀 하겠다 해서 한 5% 정도 감산하겠다는 얘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네. 일단 감산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제 경쟁사 쪽에서 무조건 반사이익이거든요. 근데 지금 삼성보다 하이닉스가 더 많이 올라간 이유는 하이닉스가 완전한 그 반도체 올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많이 올라갔다. 또 더 가볍기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에게는 일단 좋은 소식이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 네. 또 사실은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시총 원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코스피 지수가 그것 때문에 좀 오늘 많이 오른 것이 아닐까 네네네.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두 종목 다 합하면 한 12% 정도 이제 급등한 상황이 되니까 네네. 시총이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 또 근래 또 좋은 소식이 있더라고요. 세계 최초 이제 3세대 10나노급 D램을 네네네. 이제 개발하면서 계속해서 삼성전자의 반도체가 많이 외쳤던 게 그 세계 시장 2등하고 3등과의 초격차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겠다 이런 얘기가 네네. 있었는데 오늘 또 이게 한 16개월 만인가요? 또 한 번 또 격차를 사실 벌이게 되면서 이 얘기가 예전부터 있었죠. 그래서 네네네. 신제품을 미리 만들어 놨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을 이제 근데 상용화 시키는 부분들이 얼마큼 될 것이냐인데 네. 여기 가지고 이제 그 우리 팟빵의 그 청취하시는 분하고 네. 약간 그 토론식의 좀 이야기가 좀 있었던 게 그렇게 있어요. 한 번 있었었죠. 네네네. 이 신제품 이미 만들어 놨다. 그래서 신제품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뭔가 효과가 있을 거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런 거죠. 이 신제품을 만들어 놓긴 했는데 이 신제품을 써먹을 만한 그런 수요처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기존 재고도 이제 소진이 네. 되어야 될 거고, 그렇죠. 그 기존의 재고도 다 소진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신제품이면 또 신제품답게 새로운 그 좀 성능이 좋은 그런 네. 제품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사람들의 어떤 지금 원하는 게 니즈가 지금 아주 그 성능의 그런 부분들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뭐 핸드폰 같은 경우도 신제품 많이 안 사거든요, 요즘에. 맞아요. 뭐 사기야 중저가 폰으로도 사겠습니다. 굉장히 네. 좀 웬만큼의 구동이 다 되는 상황이니까. 충분하거든요. 네네네네. 네, 진짜로 충분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또 요즘에 뭐 SSD라든지 뭐 이런 쪽도 많이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 또 네.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상태, 또 메모리 가격대가 또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지금 그냥 뭐 중저가의 어떤 그런 컨텐츠를 좀 사용해가지고, 그런 부분들 사용해가지고, 그냥 사용하자. 네네네. 가성비가 뛰어나게 쓰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이게 정말 신제품이 나왔는데 이 효과를 언제쯤 볼 수 있을 것인가. 네. 요거를 이제 좀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도 근데 삼성전자는 지금 평택 쪽에 공장 짓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 신제품을 염두에 두고 들어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네네네. 어쨌든 기존 물량들은 소화가 될 테고, 그렇죠. 이 신제품이 필요로 하는 그런 어떤 세계는 계속적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이 부분이 이제 확장이 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뭐 이런 부분들은 좋은 소식이라 좀 보긴 하셔야 되겠는데 네네. 당장 피부에 와닿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네. 보셔야 되겠고요. 삼성전자 의견은 뭐 기존에 얘기해드렸던 것처럼 계속 보유 관점이고요. 네네. 뭐 매수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네, 오늘 좀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관망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맞습니다. 기존 수요에 대한 것들이 지금 너무 많기 때문에, 재고가 많기 때문에 경쟁사가 일시적으로 감산을 하겠다는 반대급부로 상승을 했는데, 그만큼 네. 시장이 지금 D램
엄청나게 많이 깔려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재고 소진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또 필요할 부분이고, 신제품 같은 경우에도 금방 말씀드렸듯이 그 수요가 필요한 부분이 또 창출이 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향후에는 주가에 좀 긍정적일 수는 있으나 지금 당장 어떻게 나타나기는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보면은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의견을 같은 얘기라고 봐야죠. 네네 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급등했기 네네. 때문에 또 시장에 한번 또 이슈를 받아서 또 이렇게 다시 출발이네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매수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음. 외국인이나 지금 기관이나 다 매수가 많이 들어왔잖아요. 네네네. 프로그램 쪽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사실 뭐 매수가 이렇게 들어온 상태에서 추세가 나빠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가지신 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보유 관점 일단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신규 접근만 지금 조금 더 지켜보고 상황 보고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총 1, 2위주 기분 좋게 상승을 했는 모습인데요. 상승하면서 전체적인 시장도 들어주는 모습이어서 일단 뭐 보유하신 분들 계속 보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팟빵에 라라 501님께서 네. 또 종목 진단을 의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뭐 전자로 나가는 건가요? LG전자를 또 의뢰를 해주셨는데 과거에 네네. 한번 이것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죠. LG전자에 대해서 네네네. 향후 이제 주가 흐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도 똑같이 보시느냐 하고 이제 향후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조금 이렇게 삼성전자 강하게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반대로 이제 LG전자는 4% 정도 하락하는 모습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네네. 지금 LG전자는 지난번에 우리가 진단해 드릴 때, 네. 이제 작년 10월 말, 네. 12월 해서 이제 약간 쌍바닥 국면이고, 네네.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이거는 반도체와는 크게 연관이 없기 때문에 서서히 상승할 수 있다. 또 봄철이면은 이제 그 신혼부부들 많이 탄생하기 때문에, 네. 아마도 이제 이런 부분에서의 그 수요가 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얘기가 좀 되고 있었죠. 네네. 그래서 지금 이 부분 보시면은요, 이제 가전제품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매출이 많은 편이에요. 지금 뭐 사업부가 뭐 HA, HE 뭐 이렇게 해서 나오긴 했는데, 네. 어쨌든 그런 것들을 이제 전부 다 가전으로 쳐서 본다라면은, 네. 일단 약 80% 가까이가 이런 실생활, 뭐 핸드폰 포함해서요. 그래서 뭐 에어컨이나 또 TV 또는 디스플레이 장비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의 어떤 내용들이 약 80% 이상의 비중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네. 뭐 사실 이런 부분이라면은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 경쟁력은 대단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네네. 뭐 LED 같은 경우나 뭐 그 AV 장비 이런 것들은 이제 8%대 4%대 시장 점유율이지만 LCD TV 같은 경우는 세계 시장에서 지금 15% 가까이 네, 굉장히 모바일 프로테이지네요. 카메라 오늘. 모듈은 뭐 네. 18%대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관련 제품에서의 어떤 기대치는 굉장히 높은 편이죠. 그러니까 네네. 이 기업은 지금 실적 같은 경우도 그래서 꾸준히 증가세, 또 뭐 줄어들지 않는 모습. 네네. 지난 4분기 적자가 살짝 나긴 했는데 음. 뭐 단기 순위 적자니까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네네. 일단은 전체적으로 연간 수익률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업의 어떤 주가 반등은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서는 뭐 그렇다라고 일단 봐야 되겠죠. 네네. 그렇게 봐야 되겠고, 일단은 한번 최근의 어떤 흐름을 좀 보게 되면 61선과의 이격은 좀 벌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요 이격을 조금 메꾸기 위한 횡보 또는 단기 조정 이런 정도는 생각할 수 있겠는데 대세 흐름을 망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네. 뭐 어차피 LG전자는 가전 아닙니까? 네, 그렇죠. 뭐 가전이 기존에 뭐 물어보더라도 탑이죠, 탑. 네. LG는 그러면 바로 가전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LG는 가전 이런 공식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은 딱 LG가 좋은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주변에 신혼부부들 이렇게 보면은 LG 거로 세트를 막 맞추실 것 같은데 네네. 그런 부분들에서 기대감이 좀 높다고 보시면 되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변동 나오더라도 크지 않아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 홀딩 전략 나쁘지 않겠고 매수 같은 부분들은 오늘 음봉 나왔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게 된다라면 좀 떨어졌을 때 네네. 뭐 가격 좀 쌀 때 매수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LG전자는 다른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이제 잘 하고 있는데, 스마트폰 부분 뭐 어떻게 좀 이렇게 조금이라도 개선이 되는 여지가 있으면은 주가에 네. 굉장히 큰 이제 탄력을 받을 것 같은데, 항상 발목을 잡는 게 이제 MC 부분이네요. 네, 그 부분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신제품 나온 게 네네. 가격을 좀 싸게 나왔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G8이죠. G8이요. G8이 이제 지금 80만 원대라고 나온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갤럭시 S10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난 것 같고요. 이번에 그 신제품 보니까 스피커가 없어졌더라고요. 화면에서 뭐 소리가 난다는 네, 소리도 디스플레이에서 있고요. 뭐 네네네. 화면이 나오는데 굉장히 좀 신기한 기술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서
기대치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기술력은 참 좋은데 이 네. 마케팅이 안 네. 되는지, 뭐가 안 되는지 참 답답하네요. 글쎄요, 뭔지 네네.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네. 어쨌든, 뭐, LG전자에 대한 부분들은 그런 쪽보다도 이제 가전 쪽이 더 크니까, 네. 뭐, 그런 쪽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향후 좋아 방향은 보입니다. 네. 네,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될 네.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유지 보유 관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자, 오늘 이제 시총 큰 종목들을 봤고요. 이제 조금 이제 작은 종목으로 넘어가 볼까 싶은데 네. 요것도 이제 현대바이오라는 이제 바이오 쪽 네, 요즘 네. 근래 조금 많이 분위기 안 좋았잖아요. 네. 네, 막 이렇게 감사 보고서 지연 제출도 있었고 회계 쪽에서 문제가 좀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건 뭐 요즘 근래 뭐 그런 것하고 상관없이 급등한 종목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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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는 그 재료가 좀 터졌죠. 네네네. 어제부터 터져가지고 그 음. 췌장암을 고통 없이 네. 치료할 수 있는 어떤 약물을 개발했다. 뭐 신약 이렇게 물질이 나오는 발견됐다. 것 뭐 같은데, 이런 얘기 네.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그 항암 치료를 할 때 보면은 그 일정한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굉장히 고통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그 고통을 받지 않는 수준 이하로 약을 투여를 하는 그것이 기술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현대바이오가 췌장암에서 네네. 이 항암 치료를 하게 되는데 그 기준치 이하로 투입을 했는데 거의 완치 효과를 봤답니다. 와우, 네. 근데 이게 물론 임상이 훌륭하네요. 아니라 이제 동물 네. 시험이다라고 해서 이제 약간 그 좀 뭐라 그럴까요? 그런 기대치가 이제 좀 누그러진 부분이 그렇죠. 좀 있는데 네네네. 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일단 이런 부분은 대단한 거죠. 그리고 일단 이 기업이 또 한 게 아니고 모회사가 했기 때문에 네. 약간 좀 한 달이 건넙니다. 근데 네. 어쨌든 그러한 효과로 이제 주가가 상승한 부분이고요. 이 종목은 지금 우리 그 주식학교에서도 한번 건드렸던 종목이잖아요. 아, 네네네. 아빠님께서 일단 말씀 좀 하셨고요. 네. 그리고 작년 연말 그다음에 작년 연말, 네. 네네 우리 올해 모방 쪽에서도 이제 2월 2월 달. 말에 네네. 네 계속해서 말씀드려서 지금 이게 순식간에 한 50% 넘게 수익이 나오더라고요. 음. 근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오늘 9,000원대 이상에서 매도 사인 한번 나갔죠. 네네, 맞습니다. 네네네. 이렇게 급등하고 또 뉴스가 터지면서 거래량도 이제 많이 좀 동반이 되면서 맞아요. 이거 뭐 뉴스가 나올 때 이슈가 터질 때 이렇게 터지는 것들은 별로 좋게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렇죠. 9,000원 위쪽에서 매도가 좀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9,000원대에서 옆으로 쫙 보게 되면 이제 작년 9월에 올라섰던 그 부분 네네네. 그 저항대가 그대로 들어오니까 네네네. 요 거래량은 지금 뛰어넘는 거래량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약간은 뭐 손맛빔일 수도 있겠지만은 네네. 이 부분에서 차익 매도하고 나간 부분들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위에 압박이 계속 시달리게 된다라면 주가가 올라가기 힘든 경우도 좀 있죠. 그래서 네네. 갭 상승이기 때문에 굳이 뭐 오늘 매도 안 하셔도 괜찮겠습니다만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9,000원대 이상에서 매도를 하셨다라면 잘 매도하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현재 매도를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계속 보유하시겠다는 입장이신 것 같으니까 네. 계속 보셔야 되겠습니다만 주가가 만약에 어제 그 오늘이겠죠. 오늘. 오늘 그 네네. 저점 한 8,200원 아래로 떨어지는 뭐 음봉이 나온다거나 또 거래량이 더 늘어나는 그런 형태의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일단은 그런 자리에서는 네, 매도 의견으로 좀 빠져나오시는 게 수익률을 좀 보존하는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네네. 단기적으로는 이제 좀 매도를 진행을 하시고, 좀 이렇게 네네. 장기적으로 조금 더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네. 옆으로 행보 내지나 갭을 메워주지 않는, 옆으로 행보가 나오면 좀 더 보셔도 되겠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토롱은 이런 네. 기술적 분석상에서 그냥 오늘 저점 깨지 않고 상승하면 그냥 놔두는 것이 일반적이긴 그렇죠, 한데요. 그렇죠, 네. 네, 그래도 뭐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냥 절반이라도 차익 실현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항상 음봉과 거래량이 많이 터지게 되면 매도 의견이 나와야 된다는 것은 꼭 명심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쪽인 고점 대비 좀 저항도 이제 많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규 접근은 하지 마시고 당연히 하시면 안 신규 하지 마시고 갖고 계신 분들만 조금 더 보시든가 아니면은 수익을 취하시는 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현대바이오까지 봤고요. 하나 이제 네. 더 보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좀 근래 시장에서 이제 하종가가 잘 안 보이는데 네. 하종가 간 종목인데 이 종목이 참 재밌었던 게 네. 이게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예. 어떤 문자? 어제부터, 그제부터 문자가 온 SFC라는 종목인데. SFC. 예, SFC라는 종목인데. 그냥 일반적인 그냥 광고성 그런 네. 스팸 문자였겠죠, 당연히. 근데 다른 어떤 그런 스팸 문자하고 좀 다른 게, 네. 보통 그렇게 이게 종목들을 추천할 때는 종목 IR을 이렇게 한 가득 적어서 보내는데, 이 문자는 좀 달라서 제가 좀 봤어요. 그리고 바로 지우지 뭐라고 않았어요. 왔나요? 네. 예.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지금 당장 잡아라. 긴 뭔가 말, 좀 애가 급했네, 급했어. 긴 말 드리지 않겠다. 그러면서 또 왔던 게,
내일 최소 상한가입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언제 온 거예요, 그 문자가? 그 문자가 예, 그제 왔습니다. 그제. 그저께요? 네, 그저께 이제 3월 19일 화요일 나왔네요. 그래서 다음날 이렇게 조금 올라가더라고요. 올랐네요. 한 7%까지 올랐네요. 이야, 잘 보는구나. 올라가면 다행이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제가 오늘 참 절묘하게 문자를 보냈던 게, 네. 3시 한 15분, 19분 정도, 예, 문자가 네, 왔습니다. 꼭 들고 계십시오. 이제 상한가 출발할 겁니다. 했는데, 동시효과에 4종가로 가버렸어요. 야, 이거는, 네. 네. 그래서 제가 재밌어서 봤던 문자인데, 그래서 제가 리딩을 드리면서도 회원님들께, 네네. 이런 뭐 그냥 웹에서 무작위로 발송되는 이런 추천 문자에 혹하시는 분 없죠? 이러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거 정말 혹시라도 이렇게 그런 걸 믿고 사셨던 분이 계시지 않을까 해서 굉장히 조금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요. 요즘에 진짜 우려가 되는 게, 네네. 요즘에 이런 문자가 너무 많이 와요. 좀 지우기가 너무 바쁜 것 네네. 같아요. 네. 너무 많이 오고, 또 사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이게 적이 없어요. 근거가 없는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 책임감 전혀 없죠. 네, 그냥 네. 뭐 그리고요. 단체로 발송되는 이제 거니까. 그 단톡방의 어떤 비밀 같은 걸 좀 알려드린 거 보면, 네네. 이제 같은 업체에서 단톡방을 한 여러 개를 개설합니다. 수십 개를. 그 다음에 오픈 톡방을 이제 막 물특정 다섯이 막 뿌려요. 네네네. 그럼 단톡방에서 진행 중이다. 그럼 이제 그 안에서 종목을 막 뿌리는 겁니다. 이제 그렇죠, 그렇죠. 그 단독으로 이제 변동성이 좀 클만한 거, 조그만 네네. 것들. 그럼 잘 되는 방이 있고 안 되는 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안 도는 방은 폭발시킵니다. 닫아버리나요, 그냥? 네, 닫아버려요. 네네. 그냥 없애버려요. 없애버리는구나. 그 다음에 잘 된 방에서 거기서 이제 더 좋은 정보는 유료가 진행하고 있습니다라고 진행하고 네. 거길 또 폭파시키고 아하. 그다음에 또 새롭게 또 만들어서 네. 그런 식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하셔도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보다 더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네네네. 네, 그럼 뭐 그렇잖아요. 이게 해서 잘 된 것만 가지고 딱 홍보한다는 것 자체가 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네네네. 제가 이걸 어떻게 하게 되냐면 제 지인이 여기에 네네. 네, 잘못 들어가가지고 아. 저한테 상담을 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하. 아무리 저기 설명을 해줘도요 안 네네. 되더라고요. 정말 얘들 잘한다. 그래서 어. 저한테 자꾸 뭐 종목도 보여주고 그러던데요. 네네네. 그러다 큰 코 다친다 그랬는데 진짜 큰 코를 다친 것 같아요. 아이고야, 네, 어떡하시나. 요즘에 연락이 또 없어요. 네, 그래서 아이고. 좀 걱정스럽긴 한데 네네. 아무튼 이런 문자 또는 카톡 이런 것들 덥석덥석 물지 마시고요. 네네. 진짜 검증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네. 저도 그렇게 오늘 이 종목에 하중과 가서 혹시라도 잡으신 분 있으면 손해가 막심하겠구나 했는데 이게 뭐 또 인기 네. 검색 상위 종목에 떡하니 올라와 있는데 네. 정말 좀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유가 저거네요. 결산 보고서를 안 냈기 때문이네요. 그렇죠. 네, 감사 보고서 제출이 지금 지연됐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또 상패 위기까지 가게 되는 부분이라. 야, 근데 이거는 지금 이 정도라면은 일단 개선 명령을 좀 해서 제출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럼 뭐 상장 폐지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이제 하한가는 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네, 갑자기 네. 한가를 보낸다는 게, 요게 지금 보면 이제 아예 뭐 감사 의견이 부적정이라든지 뭐 이렇게 나온 것은 아니고 지연인데 네네네. 지금 요거 보면은 감사 일정이 조금 지연이 됐다. 그래서 받자마자 이제 제출하겠다라고 얘기를 이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네. 이게 이제 그 장 마감 후에 나온 뉴스라서 아마 네네네. 내일 정도면은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 좀 해봅니다. 그냥 요것만 가지고서는 굉장히 불안할 수 있죠. 얘가 왜 그렇습니다. 무슨 일로 네네. 이제 이걸 안 했나 네네. 그런 생각이 들었을 텐데 아마도 이런 뉴스 나오고 바로 해명 나온 거 보니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반등을 좀 기다려보는 필요성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상당 폐지까지 네네.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무제표도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거 적자잖아요. 네, 적자입니다. 네. 네, 적자인데. 적자긴 한데 2017년도만 적자네요. 그렇죠. 네. 작년도 적자겠네요. 네네. 작년도까지 2년 연속 적자. 적자이기 때문에. 야, 이게 근데 저거 2016년도 아니었으면은 큰일 날 뻔했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15년도에 지금 적자가 있었는데 16년도에 흑자 전환해가지고 그나마 끊어졌네. 네, 연명하고 있는 아이고. 상태. 네. 결국 이제 그렇게 하여튼 뭐 훌륭한 상황은 아니네요. 네네네. 기업 그래서 자체도. 조금 이렇게 좀 불안한 상태인데 문자가 와서 제가 이제 남들하고 좀 네네. 다른 문자를 보내서 이렇게 적어 메모해놨다가 제가 오늘 네네. 봤는데 또 유독 또 이렇게 또 나오게 되니까 좀 이렇게 이런 불특정 다수한테 이게 보내는 이런 근거 없는
문자들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게 뭐 이렇게 처음에 이제 운이 좋아서 몇 번, 두 번, 세 번 맞았다고 해서 이제 두 번, 세 번 맞으면 구경하고 있다가 맞네 이러시다가 나중에 예, 들어가시는 부분 이제 충분히 검증이 필요하다는 부분 꼭 말씀드리도록 항상 하겠습니다. 그 생각하셔야 돼요. 네. 어쩌다가 이런 정보가 내 귀에까지 들렸을까? 아, 그렇습니다. 네. 내가 누구길래?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렇게 중요하신 분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SFC라는 종목을 보니까 앞쪽에 또 상한가가 많아요, 그죠? 앞으로 상한가도 있고 쭉 흘러내려서 어떤 지지점이 만들어진 상황에서 다시 한번 노려볼 기술적 반등으로 뭐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오늘 부자빠님이 마지막 그 구호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 부자빠님이 그러셨어요. 이게 상한가 좋아하시는 사람들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상한가는 아주 강력한 독이 있다고, 위험한 독이 있다고, 상값을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상한가는 상값을 한다? 네. 독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게 상값이라는 게 말 그대로 다시 반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말씀하시는 건데 항상 조심하세요. 앞쪽에 항상 상한가, 줄상 뭐 나오고 보고 뒤에 따라 들어가셨다. 항상 고생하시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상한가 너무 좋아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고 그다음에 상을 안 좋아해도 상을 드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좀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네네네. 그럼 오늘 그러면 구호는 어떤 걸로 할까요? 상한가에게는 무서운 독이 있다. 뭐 이렇게 할까요? 좀 무서운가요? 두리뭉실한가? 네. 그냥 상한가는 상값을 한다가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걸로 마무리하도록 하죠. 우리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얼굴값 한다, 꼴값 한다, 그런 것처럼. 네네네. 상한가도 상값을 하는 거겠죠. 네. 마무리하도록 의미는 충분히 하겠습니다. 전달될 것 같아요. 네. 상값. 같이 하시죠. 상한가는 상값을 한다.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상한가는 상값을 한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